네, 네. 오늘 사회를 맡은 김성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나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위기관리 전문가입니다. 예, 뭐 두 분은 더 이상 소개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앉아서 좀 편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뭐 무엇보다도 처음에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 것은 어쨌든 마포의 이 국회의원으로 손혜원 의원님 이제 4년간 3년 한 반쯤 되는 거네요. 3년 반간 활동하셨고, 예, 그러면서 7개월이에요? 예,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군요. 예. 어떻게 3년 7개월이죠? 임기가 5월 29일 시작, 5월 30일 시작이니까 뭐 하여튼 대충 그렇게 됐습니다. 예. 3년 반 정도 하셨고, 그래서 마포를 그 손혜원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마포라는 그림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니면서 그건 또 어떻게 보면 그 19대에서 이제 마포 지역의 국회의원을 했던 정청래 의원이 갖고 있는 그림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그려질 거라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래서 처음 나눠보고 싶은 얘기는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손혜원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마포, 정청래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마포, 이런 그림들이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예, 두 분에게 누구에게 발언권을 주는 거는 제가 이제 불가능한 비교 거 알아서 평가해서 나보고 치라고. 이제 뭐 이게 지금 지난 4년 동안 손혜원 의원이 새롭게 본 인사이트에 대해서 우리 같이 얘기를 해보고 그것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걸로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손혜원 의원이, 예, 짜준 겁니다. 먼저 처음에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마포 구민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좀 열심히 할라치면 정청래를 누르고 지가 나오려고 그런다, 이런 소문이 쫙 돌아요. 그리고 좀 또 안 보이면 또 제가 괜히 남의 대신 들어와가지고 형식적으로 해놓고 저러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들려서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제가 맨날 망원시장도 같이 걷고 주말이면 같이 좀 돌자라고 하는데, 이제 본인 또 쑥스러운 거예요. 저한테 넘겨줄 때, 선거를 도울 때 그냥 맨날 울면서 다녔어요. 난 이렇게 눈물 많은 남자는 처음 봐, 진짜. 그냥 툭하면 울어요. 그래서 울고 뭐 아니 뭐 안 올 수가 없는 게, 이제 다니면 시장 골목에 가면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전 이제 정청래 의원 보좌관이었으니까 이제 다니면 처음엔 손혜원 의원 그렇게 싫어했어요. 너 뭔데 이 동네를 돌아다니냐고 이제 배척을 하고, 쳐다도 안 봤어요. 예, 두 분이 같이 가는데 여긴 팍 밀치고 가서 정청래 의원 붙들고 뭐 같이 울어. 울고 막 울면 또 저 정청래 의원 또 마음이 아파하고 같이 끌어안고 울고 뭐 이제 이렇게가 한 3주 넘어 걸렸는데, 그러니까 3주 동안 정청래 의원이 울면서 우리 손혜원 의원을 도와줘야 된다 얘기를 하니까 한 3주쯤 걸렸죠. 3주까지 안 걸리고 한 2주. 예, 한 2주 걸렸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가 컷오프 되고 이제 손혜원 의원을 모시고 다니는데 핵심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의원님, 겉으로는 손혜원 찍으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니죠. 이번에 떨어뜨려야 의원님이 다음에 하죠.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나는 공천도 못 받았는데 손혜원마저 떨어지면 정청래는 영원히 아웃이다. 그래도 정청래 보고 손혜원이 잘 돼야 다음을 또 기약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절대나 겉으로 하는 게 아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정청래를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마음이 손혜원으로 옮겨가는 게 목표다. 그랬더니 너무 의외라는 듯이 진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모르냐, 겉과 속이 같다. 그러니까 손혜원을 해야 된다.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좀 마음을 움직이면서 선거운동 전반전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저도 안 좋고. 근데 중반전 가면서 이제 손혜원 의원이랑 같이 가면 막 박수 치고, 연남동에 맥주집 갔더니 젊은 사람들이 박수 엄청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었죠. 이 선거 한 3일쯤 전에는요, 우리 둘이 이렇게 유세차를 타고 나가면요 거의 축제였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사람들이 그게 이기는 그런 징조래요. 그때. 네. 그래서 반응 보면 알죠. 반응이 그때 그런 반응이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이기는 거라고 얘기를 나중에 누가 해주던데, 제가 보기에는 한 첫 주는 뭐 너무 냉담했고, 넌 뭐야? 그러면서 쳐다도 안 봐, 눈초리도 안 줘요. 특히 이제 그럴 때 항상 그 모델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망원시장이에요. 망원시장을 이쪽부터 저쪽까지 한번 쭉 걸어보면
거의 그 모든 반응들이 다 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 한 일주일은 끔찍했고 그 다음에 이제 2주째 중반 정도부터 사람들이 저를 쳐다봐주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온전하게 우리 정청래 의원의 노력이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저한테로 이 확실하게 이렇게 옮겨준다라는 이제 이런 거였는데 사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아무리 도와주고 그렇게 했지만은 또 나와서 같이 저랑 다니고 싶겠습니까? 임기도 많이 남았는데 초기에 같이 다니자고 제가 사람들이 자꾸 저를 의심하잖아. 얘가 이제 가서 너무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정청래한테 돌려주지 않고 지가 계속 있을 거다. 그러면 이제 좀 또 좀 쉬었다가 이렇게 가다가 근데 그것도 있고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손혜원 의원이 옆에 정청래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기를 원했고 제가 옆에 있으면 시선이 분산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분간은 비껴주는 게 맞겠다. 어찌나 애틋들 하신지 진짜. 손혜원 예. 동무대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좀 꺼려했었습니다. 저는 정말 중간에 죽겠었거든요. 제가 이제 원래 제가 그래서 그때 하던 외치고 다니던 구호가 충신 불사 이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저는 뭐라고 다녔냐면 이제 충신 불사 이군 벗 사이군 해서 이제 나는 두 임금을 모시고 다닌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사실 이제 제가 정청래 의원 보좌관이니까 손혜원 의원으로서는 손혜원 의원 보좌관이 되면 제가 손혜원 의원의 모든 걸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 보좌관이란 건 그렇거든요. 의원의 정말 모든 것을 의원도 모르는 의원의 것들을 다 아는 사람인데 정청래 의원한테 언제 가서 무슨 얘기를 할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첩자를 제가 끼고 사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손혜원 의원은 정청래 의원에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무언으로 내가 너의 그 가장 신복인 첩자를 끼고 살 테니 그렇게 알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마라. 거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 양쪽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기가 되게 어려웠고 또 한편으로는 두 분이 직접 말씀하시기 어려운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럼 저한테 막 이렇게 하거든요. 하면 다 듣고 나면 이제 여기서 몇 %로 옮길 것인가 항상 고민을 해서 이렇게 모난 말은 깎아내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과정이 있었고 제가 참 이거 시작하기 전에 이것 이제야 말할 수 있다 2 하나 또 에피소드가 정청래 의원의 컷오프가 정해지고 나서 이제 이 유권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때 직원들도 뭐 다 모여서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래서 뭐 참모들이랑 다 모여서 어떻게 저희들은 뭐라고 건의를 했냐면 아까 전에 했던 그 핵심들의 이야기가 똑같은 건데 무소속으로 나갔고 이번 선거 확 망쳐버려갖고 뭐 더불어민주당에 누가 누굴 갖다 꽂든 뭔 상관이냐 우리 가서 붙어버려갖고 그러면 정청래 의원이 이기거나 아니면 민주당 표가 반으로 갈리니까 저쪽 새누리당 누가 될 거 아니냐. 뭐 의원님 4년 있다 다시 한 번 시면 되는데 뭔 상관이냐. 일단 가서 다 작사를 내놓자라고 이제 다 건의를 했어요. 저희가 다 정해서 했는데 그게 아주 초기였는데 그 정청래 의원이 그때 저희들을 혼내면서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민주당으로 시작을 했고 정치를 시작을 했고 나는 민주당 외에는 다른 정치를 할 생각이 없고 마포에 내가 4년 있다 하자고 4년 동안 그 다른 정당 여기서 이제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의 의원이 국회의원을 하는 것을 보느니 그냥 내가 국회의원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무슨 무소속으로 나가라니 많은 이런 그 얘기를 하지 말라고 아주 호되게 혼이 났습니다. 그랬던 분이에요. 예. 이렇게 우리 김성애 보좌관이나 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쉬운 얘기를 너무 어렵게 말해. 길게 말하고. 뭐라 그러냐면 내 사전에 이혼과 탈당은 없다. 처음부터 그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이혼은 그렇지만 탈당 뭐라고 남들은 잘만 하더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나도 했네. 선거 후일담을 너무 오래 한 거 아닌가요? 마포 얘기 하려다가 그때 얘기하는데 기왕 이렇게 됐으니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컷오프가 됐어요. 상상할 수 없었죠. 이게 이제 언론에는 얘기 안 했던 건데 원래 저는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통보를 받았어요. 근데 9명이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5대 4로 겨우 통과됐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침 선거운동 나 안 해. 술 한잔 해야 되겠어. 그래서 출판식 때 사회 봤던 이동영 작가랑 완전히 술을 많이 먹었어요. 화가 나가지고 공천을 되긴 됐는데 한 표 차로 됐다니. 내가 그것밖에 안 돼? 그래서 선거운동을 아침에 안 하고 그냥 집에 잤어요. 잤는데 자고 있는데
컷오프 소식이 들렸나 봐요. 자고 있으니까 전화를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몇 분이 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줄 알았대요. 그래서 우리 수행비서를 끌고 혼자 가기 무섭고 막 이러니까 와서 아파트 문을 두들긴 거예요. 혹시 죽었을지 모른다고. 술 먹고 자는 줄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부시시 이제 뭐 추리닝 입고 이렇게 나갔더니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그래서 아니 왜 와서 울고 있지? 그랬더니 제가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원님 인터넷 좀 보세요. 그래서 뭐지? 상상도 못한 인터넷 봤더니 컷오프더라고요. 그랬는데 일주일간 중앙당사 그리고 지방에 있는 당사 전화가 마비가 됐고 지지율이 4%가 떨어졌대요. 그러면 5% 이내로 총선 결정된 것이 57군데입니다. 지난 총선. 그래서 4%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한 4, 50명이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지하철 인사 가면 쌍 욕을 한다는 거예요. 정청래 컷오프 시켜놓고 무슨 낯짝으로 펴달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선거운동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전화하신 분이 도종환 의원이었어요. 도종환 의원이 이러저런 위로의 말을 하더니 근데 의원님 진짜 염치 없는 부탁 좀 할게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좀 도와주세요. 큰 울림이 필요해요. 의원님이 받아들이고 선거 지원 유세를 다니면 사람들에게 큰 감동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운동을 다녀달래요. 아니 그 정도까지 생각 안 했거든요. 그 정도까지 생각을 안 했어요. 내가 떨어진 거지 남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다닌다는 것은 또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많이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 김성희하고도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유세단 이름을 손혜원 의원님이 만들어줬어요. 이름을 또 더 컷 유세단이라고. 컷이 시읒이 하나가 아니고 컷 오퍼의 컷이 더 크라고. 아니고 더 크라고 쌍시읒 더 컷. 크라고. 그래서 중의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90km를 넘게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하나만 제가 에피소드 말씀드리면 새벽 4시에 서울에서 이제 그 수행이랑 해서 의원님이랑 저랑 차를 타고 출발을 해요. 어디로 가느냐? 아침 인사를 어디로 하러 가게요? 전남 영광에 전남 영광에 아침 10시에 개소식을 한다고 이계호 의원이 불러서 아침 10시까지 전남 영광을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컷오프 당하고 본인은 이제 국회의원 할 이 가망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건 거예요. 내려가서 10시에 그 모인 사람들 그 앞에서 다 인사하고 그리고 가서 연설을 하고 그 다음 목적지가 어디였냐면 그 다음 목적지가 거제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루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럼 또 거기서 거제도의 병강용 지금 시장이 됐죠 결국. 그 당시 의원 출마해서 500표 차로 아깝게 떨어졌는데 거제도에서 우리가 오는 시간 계산했고 2시에 개소식을 한다고 꼭 좀 와달라 그래서 그 남해를 다 가로질러서 거제도에 가서 2시에 거기 개소식 인사를 하고 그러고 나와서 또 김해 창원 돌고 저녁 7시에 부산에 가서 김비호 위원장까지 하고 8시에 또 어디 광장에 가서 뭘 하는지 모르겠게 돌아다니고 그러고 나서 10시쯤에 그 차를 또 타고 서울로 올라오니까 한 새벽 2시인가 되죠. 그럼 잠깐 쪽잠 자고 5시, 6시 또 일어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가서 손혜원 의원이랑 지하철역에 가서 또 1시간 동안 사람들 손잡고 인사하고 8시에 김해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또 어디 가라는데 또 내려가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때. 제가 벨이 없어요. 벨도 없지. 그래갖고 선거가 무르익는데 뒤에 가서 맨날 다른 스케줄이 많아가지고 이 안에 같이 다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또 눈치가 많이 보이잖아. 이 심지어 빈정이 상했을 텐데 이제 더 이상 나가기 싫은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하여튼 마지막까지 그렇게 그 더컷으로 유세단에서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도 또 끝까지 마무리 같이 했고요. 그리고 사실 저 사진 이 표지 뒷장에 나오는 사진 보면 그게 우리 그 투표 날 우리 발표를 기다리는 장면이에요.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올까 하다가 오늘 그랬는데 그 사진이 손혜원 의원 당선 직전이에요. 당선 막 되게 발표할 때 하기 전에 하기 전에. 네, 하기 전에 바카스 따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되고 나서 보니까 우리 그 이 정청래 의원하고 저하고
그야말로 요새 쉬운 말로 나와 바리가 너무 다른 거예요, 둘이. 다니는 그 동선이 전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제가 다니고 싶은 데가 있고 우리 정청래 의원은 또 자기 다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아이고 그것도 참 웃기는 일이야. 내가 얼마나 말을 잘 듣는 사람인지를 얘기해 줄게. 되자마자 처음에 딱 한 가지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꼭 해라라는 거. 녹색 어머니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라는 거예요. 그거 제가 나간 거 아시죠? 그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저기 회장님 저기 윤미선 회장님 가셨어요? 회장님 내가 아침마다 나간다고 그랬더니 회장님 죽을 일인가 일요일마다 저기 목요일인가 수요일마다 그러면 정보과 형사 나오지 그 교통 과장 나오지 그리고 그 저 회장이 맨날 나와야 되는 거야 아침마다. 근데 저는 이 인간이 나가라 그러길래 매주를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를 다 돌았죠. 돌았더니 누군가가 언제를 주더라고. 이렇게 맨날 나가시는 게 사람들 좋아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더라고. 한 바퀴 다 돌고 그만했는데 그때 정 들어가지고 교통과장님 지금도 되게 가끔씩 전화 통화하고 그때 있었던 최찬호 과장. 예 네. 지금 영등포 경찰서에 아 예. 예, 여의도 들었어요. 시위를 담당하시는 교통과장이세요. 박근혜 탄핵 때 촛불 집회 나갔더니 헌법재판소 앞에서 지키고 있더라고. 근데 지금도 그분은 어디 가실 때마다 꼭 저한테 어디로 움직이게 됐다 이런 얘기할 정도로 그때 정들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같이 이제 일했던 그 녹색 어머니회는 지금까지도 너무 돈독한 관계인데 그때 저한테 그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제가 요즘 아까 남영희 지금 저기 그 행정관 같은 친구한테도 꼭 얘기해 주는 게 우리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저한테 짚어준 그 이 선거의 노하우가 있어요. 그 노하우가 뭐냐면 우리 지역 구민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 그들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이거를 저한테 딱딱 찍어서 줬죠. 이거는 그 사업 비밀이라 제가 여기서 다 아는 영업 비밀, 영업 비밀. 영업 공개하면 비밀이구나. 안 돼. 사업도 아니구나 이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거기다 플러스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죠. 여성 후보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일단은 저는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상암동의 그 이 주민들의 그 생활을 위한 그 인프라가 좀 약해요 아직도. 제가 DMC에서부터 그 지하철역서부터 그 굉장히 불편한 그 출근길 퇴근길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데 구청장님 그거 우리 그 마을 버스 같은 거를 그 출퇴근 시간에 좀 집중적으로 좀 늘 좀 더 수는 배치하면 없어요? 될 것 같고 잠깐만 계셔보셔. 저도 17대 이제 문강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미국의 유명한 학자 피터 드래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최후의 승부처는 문화 콘텐츠 산업에 있다. 근데 그게 딱 맞는 분이에요. 저는 사실 우리 지역에서 MBC 본사를 상암동에 유치하고 또 경의선 숲길공원 연트럴파크 있죠. 그거 최고지. 그걸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를 저는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디테일하게 색을 칠하고 뭐 뭘 배치하고 하는 것은 저는 잘 문외한이에요. 근데 그거 최고의 전문가는 손혜원 의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문강의를 해서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잘 갖고서 관광 산업화하고 가치를 높이고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고 이런 것은 제가 사실은 문외한인데 그거는 이제 손혜원 의원이 전문가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마포가 하드웨어 이런 거는 많이 인프라를 갖췄어요, 이제. 엄청 오잖아요, 사람들이. 연트럴파크도 그렇고 상암동도 쌍전벽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자문위원장으로 그런 역할도 앞으로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아니 한번 했으면은 깔끔하게 떠나는 게 맞지. 여기서 시어머니 노릇을 왜 제가 하고 있어, 그쵸? 구청장님, 아유 그거.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동안 좀 아쉬웠던 부분들 아까도 말씀했지만 진짜 당일리 발전소 그 앞에 부분들은 좀 다 좀 봐주셔야 돼요. 이쪽에 그 합정동 이쪽 주민들도 이제 지금 연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말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던 분들이라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문화 비축 퀴즈 같은 데도 조금 더 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 데들 좀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좀 저쪽에, 그리고 하늘공원 같은 데는 참 위대한 곳이거든요. 쓰레기 더미를 덮어가지고 그렇게 멋진 공원을 만들었는데, 노을공원도 너무 멋지고요. 이런 데들이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이 이 마포를 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주민들 위주고, 그리고 외부 사람들도 얼마나 위대한 곳인가, 다양하고요. 지금 마포 간만에도 다양성이 전혀 없습니다. 오래된 동네고 이제 주로 주거단지 쪽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포을은 진짜 놀라운 곳이에요. 그리고 구청장님하고 제가 정 의원님한테 이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거 구청장님이 꼭 해주신다고 했었는데, 이게 사실 구청장님이 하시기도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잘해주시면 제가 정말 그 저나 구청장님이나 우리 이제 정청래 의원이나 다음에 이제 있으실 또 이 시 구의원들이 해야 될 일인데, 뭔지 아시죠? 그 양화진과 절두산, 우리나라에서 그 이 양화진은 개신교의 성지거든요. 개신교 최고의 성지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있는 곳이에요. 헐버트 박사가 묻힌 곳이고, 그거를 100주년 기념구에서 거의 80억에서 100억 정도를 들여갖고 다 정비를 해놨단 말이죠. 이런 개신교의 묘지와 이 캐톨릭의 묘지가 같이 있는 데가 전 세계 여기밖에 없어요. 캐톨릭은 또 뭡니까? 김대건 신부가 순교하신 곳 아닙니까? 절두산이 그 절두입니다. 절두, 목을 자른다는 절두예요. 그런데 그 둘이 같이 공존을 하고 있는 그 멋진 자리에 양화진, 양화진, 그리고 이 합정이라는 것이 우물에 조개가 달라붙었다는 그 뜻입니다. 합정이라는 정이 게. 합쳐져서 합정이라는데 네. 아니야. 유재석이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아. 5번 출구. 네, 그게 내가 그 소리 듣고, 근데 이게 원래 어려워요. 그 우물 안에 그 합이라는 게 조개가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물 안에 이 저쪽에 한강의 하류를 통해서 조개들이 거기 들어와서 붙어 살았다는 그 합정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전철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도 그냥 성지가 아니라 묘역이에요.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묘역에 가면 정숙하십시오라고 나오잖아요. 소리를 내고 조용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수천 번의 지하철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기가 막힌 게, 이 합정 내거리까지는 땅속으로 오다가 딱 양화진하고 그 절두산 옆에서 위로 올라와서 다리를 건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걸 집중적으로 좀 살폈거든요. 보니까 그 열흘만 딱 세우면은 모든 구조물을 밑으로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게 있대요. 이 선을 안 바꿔도 된대요. 그래서 한 2천억 이상을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을 가진 사람을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절대 그 부분을 그 얘기를 잊지 마시고, 이건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원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이나 그리고 우리 그 정청래 의원님도 이번에 그게 뭐 노선을 바꿔놓고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라, 열흘만 뭐 추석이나 설 연휴 같은 때 딱 그거만 닫아놓으면 바로 그 사이에 준비 다 해서 딱 끼어들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좀 해서 지하로 내려가서 깊이 파서 그 여기 지나가서 이 성지를 살려주는 그런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합정동은 특히나 당일리 발전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내 한복판에 그 발전소가 더 커져서 저렇게 올라갔다는 게 말이 안 돼. 그때 그 딴 데를 보냈어야 돼. 노을공원이랑 하늘공원 사이를 보내든지. 근데 예, 지금 이렇게 됐어요. 손혜원 의원께서 지금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걸 보조 해설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독립문 아시죠? 독립문이 유적으로서의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없습니다. 유적과 유물의 차이는요. 유물은 옮겨도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건데, 유적은 옮기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독립문은 유적으로서의 가치인데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원래 독립문 자리가 아니에요. 옮겨졌지. 고가도로를 진다고 그걸 옮긴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문화행정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대문 그 지날 때마다 독립문에게 너무 미안해요. 아니 거기에 맞춰서 고가도로를 다른 각도로 가야지 고가도로 위주로 독립문을 옮긴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한 해안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카톨릭과 개신교의 그런 선교사 그런 분들이 같이 묘수해 있는데 최대 성지입니다. 예. 세계 유일한 곳인데 거기에 매일 지하철을 다니면서 소리 내고 하는 게 그분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일단. 그리고 그것은 문화행정상 사실은 문화는 뒷전이고 건설이 앞섰던 시대에 했던 거. 지금가 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해버리는 바람에 지금 그것을 다시 고치려니까 돈이 수천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것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얘기를 지금 굉장히 엄청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손혜원 의원에게 박수를. 근데 여러분들 망원동이라는 그 망원의 의미를 아세요? 우리가 이 마포에서 그 이 옛날 가치를 찾아야 돼요. 근데 양화진이나 절두사는 근대거든요. 19세기에서 20세기에 벌어지는 일이라 근대인데 그 망원의 가치를 뜻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이 가뭄이 들었을 때 한강 상태가 어떤가 거기 나와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 망원정도 주변 좀 정리해 주셔야 돼요. 옆에 빌라 들어오고 막 아파트 세우고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제일 오래된 가치 있는 자리가 거기예요. 거기보다 또 더 오래된 그 가치가 공민왕 이쪽에. 그래서 이 마포는 우리 그 이 도읍지가 한양으로 정해지기 이전부터 이미 백제 시대부터도 그 고려 시대도 물론이고 이쪽에 문이 열려서 배가 들어오던 데가 마포예요. 그 이 성지가 거기 있는 이유가 특히나 개신교 성지 거기 있는 게 그 선교사들이 이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고향을 향한 쪽을 이쪽으로 보는 거죠. 사실은 저쪽으로 봐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 자기네가 들어온 곳을 향해서 있기 때문에 이화여대나 연대나 서강대나 이런 그 개신교와 관련된 대학들이 전부 다 이 근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궁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 들어온 이 마포가 있고 이 사이에다가 그 정도밖에 안 보인 거죠 눈에. 그러니까 거기다 학교를 진 것인데 그래서 우리 그 망원동에 같이 공민왕 그 터 거기 뭐죠 무슨 터죠? 그 얼마 전에 우리 갔었던데. 네, 광흥창이라는 곳이 무슨 이 역사를 갖고 있는지 이런 거에서 마포도 역사를 조금 깊이 가서 압구정이나 서초가 갖고 있지 않은 이 강북에서 그 종교적 그리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이 역사적 가치들을 다 살려서 아주 복합적인 다양한 것이 있는 곳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구청장님 끝까지 안 가시고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또 광고 말씀드릴 것은 하늘공원 있고 노을공원 있지 않습니까? 박영석 그 기념관. 가운데 산악 영웅 박영석 대장 기념관이 3월달에 준공을 합니다. 그러면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에 올랐던 분들이 거기 가서 청소년들의 극기훈련 같은 뭐죠 암벽 등반할 수 있는 국제기구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약한 우리 청소년들에게 도전 정신, 박영석 산악 대장의 그 탐험 정신 이런 것을 전수할 그런 박영석 기념관이 생기는 건데 그 공원 한 군데 그 허가받기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시작한 일이고 그리고 이제 손혜원 의원님께서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일인데요. 멋진 찻집이 있어야 사람들이 가서 머무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트라이 중인데 테라노사를 유치하려고. 그럼 테라노사 굉장히 특히 이게 누님들 인기 많잖아요. 그런데 자주 가시잖아. 그래서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장소로 지금 만들려고 그러는데 멋진 찻집이 있으면 그게 돼요. 저절로 내려와서 구경하고 네네네. 거기서 이렇게 좀 머물러야지 되는데 뷰도 좋고 자리도 되게 좋은 자리거든요. 근데 어쨌든 손혜원 의원님 임기 때 준공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3월 달에.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 정청래 의원님은 이 아까 우리 저기 강성범 씨도 얘기하셨지만 근데 우리 김성애 보장한테 물어봐야지 식사 메뉴 우리 식사 메뉴 무슨 메뉴요? 우리 정청래 의원님 콩나물국 저기 마포에선 콩나물국밥이고요. 여의도에 가면 정어리 쌈밥이고. 딱 그거 두 개밖에 안 드세요. 야 진짜 저기 다른 것도 먹긴 먹는데 탐하지 않을 뿐. 아니야. 아니 또 또 하나 내려가면 생겼어. 돼지국밥. 뭐 청국장 비빔밥, 아, 그건 어디서 드시나요? 그런데 두부 비빔밥. 정청래 아. 의원님 제가
사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제 좀 다닌 데가 합정동이에요. 상수동 합정동 홍대 앞에 얼마나 멋진 밥집과 커피집들이 있는지 우리 저 최우진 의원 나랑 같이 둘이 저기 잠깐만 일어나 봐봐요. 우리 최우진 의원이 그쪽 지역에 지금 경호원 구의원입니다. 필이 납니다. 경호원 같아 보면. 그래서 같이 다니면서 밥집과 찻집과 새로 생긴 레스토랑들을 한 집도 안 빼놓고 전 다 가봐요. 누가 저를 반겨하든 안 반겨하든 샌드위치 가게 새로 생기면 거기도 가고 옷가게 열면 들어가서 옷도 사고 막 이런 식으로 저는 그럴 돈이 없어서 밥을 정말 저 한 달 동안 같이 그 아침 새벽에 이제 7시 반부터 전철역에서 이제 하잖아요. 선거운동 하다가 끝나면 첫날부터 끝날까지 콩나물국밥이에요. 전주집. 야, 진짜 김 싸가지고 말이야. 한 집만 가요. 지금도 그 집만 가요. 우리 그래. 사무실 뒤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안 좋아하시더라도 그 젊은이들이 있는 곳들을 좀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면 참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실제로 우리가 합정동에서부터 이쪽에 서강동 쪽에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이 마포의 그 수준이 또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옛날 동네 서교동이나 동교동 이제 성산동 이런 동네가 있고 망원동 그런 데들도 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상암동이 벼랑간 생기면서 확 떴고 그리고는 지금 이 서강동이 지금 뭐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그쪽 동네 하나 주시고 마지막으로 김성애 보좌관은 이제 나가서 또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마무리를 우리 다 못했는데 그 서강초등학교 이게 이렇게 언덕 위에 있잖아요. 이 언덕 위에 있는데 그 밑에 부분을 이 주민체육시설이나 뭐 이런 시설을 학교랑 같이 쓰는 시설을 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 임기 중에 한번 이거를 좀 예산도 올리고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초등학교가 이 교장 선생님 임기가 바뀔 때마다 이 다른 사람들이 오니까 일이 연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못했어요 이번 예산에. 난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10년째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태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기 학교 밑에 이렇게 언덕이 올라가면서 생기는 곳을 파갖고 체육 시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학부모랑 주민들 주차장도 좀 그렇지 넣고. 주민들 주차장도 했고 학교에서 수영장도 만들고 했는데 서강초 밑에가 바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서강초 녹색 회장님, 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장쌤하고 제 임기 중에 전 다시 한번 얘기를 스튜어디스라고 합시다. 제가 들었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이쁘시구나. 그래서 거기도 아쉬워요. 그래서 거기는 다음에 또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다시 이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주민시설과 학교시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규모가 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해요. 서강초는 거의 한 80년이 된 학교입니다. 그 체육대회 한번 가보면은 그 옛날 분들 아주 오래된 학교예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건 꼭 마지막에 기억 좀 하시고. 이 사상 최초의 의정 보고회가 아니라 의정 인수인계회 같은 기분이 드는 누가 그러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쭉 지역에 관련돼서 손혜원 의원이 평소에 갖고 있던 그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시간도 얼추 다 되어가고 돌아가실 시간이 됐으니까 한 말씀씩 좀. 제가 먼저 얘기하고 클로징은 이제 손혜원 의원이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국회의원에게 지역구가 어떤 의미인지 자기 목숨과도 같은 거거든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아마 이 아름다운 바톤 터치를 하게 된다면 새로운 역사, 새로운 정치 문화를 사실은 처음 해보는 거예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손혜원 의원을 모셔온 거고 중간에 사람들이 정 의원, 당신 손혜원 의원이 언제 마음 바뀔지 몰라라고 끊임없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얘기를 아무리 해도 안 믿어요. 왜? 그런 거를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분명히 욕심 세워서 정청래 쫓아낼 거다. 그런 얘기를 수없이 많이 했는데 거기에는 이간질도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손혜원 의원과 제가 손잡고 걸어가는 길이 새로운 길이 됐으면 좋겠고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보다도 손혜원 의원이 10배, 100배 더 박수 받을 일이고, 그리고 손혜원 의원이 지방선거 때도 본인 욕심, 사심 하나도 챙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청장부터 구의원까지, 시의원까지. 여기서 내가 왜 욕심을 왜 내냐고. 근데 그게 마포에서 제가 왜 내냐. 왜 여의도 냅니까? 문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No comprehension.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본인은 이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또 안 된대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아니 처음부터 제가 그런 욕심 없다고 했는데 끝까지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길을 나가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쟤 나올래나 보다. 나가면은 바로. 그래서 손혜원 의원이 얼마나 심적으로 좀 안 좋았냐면, 자주 나가면 너 마음 변했지. 안 나오면 정청래는 열심히 다 했는데 양쪽에서 일어서면 일어선다고 뭐라고 하고 앉으면 앉은다고 뭐라고 하니까 본인이 약간 엉거주춤한 상태를 제가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방으로 돌았잖아 내가. 의심 안 그게 받으려고. 굉장히 힘들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손혜원이 정청래고 정청래가 손혜원인 이 아름다운 동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시고 손혜원 의원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생각하고 다른 게, 오늘 이 김성애 보좌관은 우리 두 사람하고 다 일을 했잖아요. 장단점을 다 잘 알잖아요. 그 얘기 좀 하라고 그랬는데. 두 분 다 단점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솔직한 얘기로 이제 리스크 전문가라 그러잖아요. 위기 관리. 그러니까 공천 탈락하면서 그 위기, 그 난리 났던 또 징계 받고 컷오프 그러니까. 당하고 그때 보좌관이 어땠겠어요? 근데 손혜원은 지금 재판 받고 있고 막. 재판이 아니라 그 목포시 관련돼서는 이 앞니빨이 생니가 빠졌다니까. 예. 그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그 리스크가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 의원 리스크보다 우리 쪽 리스크가 그 시간과 그 강도가 더 심했어요. 근데 정말 그 두 번의 리스크를 통하면서 어마어마하게 강해졌죠. 우리 김성애 보좌관. 근데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다양한 맷집이나 는 것이 무슨 강해지겠습니까 제가. 맷집이 느는 게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럼. 맷집은 좀 늘었죠. 그치. 근데 솔직히 나하고 일하면서 우리 다양한 거 많이 먹었잖아. 그치? 굉장히 구체적이네. 다양한 걸 많이 먹었잖아. 이건 뭐 제가 우리 그렇습니다. 진짜 예. 우리 정청래 의원은 제가 눈 감고도 못 깨는데 정청래 의원 예를 들어 저녁을 먹으러 가면 정어리 쌈밥 정식이 10,000원이거든요. 그럼 그걸 4명이 가면 4인분을 시켜요. 정어리 쌈밥을 먹을 때는 술도 절대 한 잔도 안 해요. 밥을 먹어. 밥을 다 먹고 나면 낙지볶음을 한 접시 시키고, 그다음에 마른 안주를 하나 시키고, 맥주 4병에 소주 1병이 들어와요. 그러면 밥을 먹은 다음에 그걸 안주로 놓고 9시까지 술을 먹는 것이 딱 정해진 패턴인데, 여기서는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술의 양이 그날그날 따라서 달라질 뿐이지, 예, 그럴 정도로 어떤 그 순정적인 삶을 사시는 분이라고 할까요? 예. 그러면 나도 예를 하나 들어줘야지. 의원님이랑 다니면서 제가 좀 큰일 났죠. 사실은 제 입만- 분수에 맞지 않는 음식들을 너무 많이 먹고, 뭐 어디 가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기를 먹으러 가면 정청래 의원은 그 앞에 있는 고기가 소든 돼지든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옆에 계신 분이 이제 등급은 뭔지, 암소인지 숫소인지. 근데 그럼 이제 그걸 왜 알아야 되냐면 집에서 뭘 가지고 와요. 그럼 이제 무슨 와인, 뭐 위스키 이런 건데, 그 술을 잘 안 드시고 못 드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맛을 보는 건 좋아해서 지금 막 이만큼 있는 거예요. 있는데 딱 따서 한 잔만 딱 먹어보고 그냥 놔둔 것들이 막 잔뜩 있는데, 이건 또 뭐 어디에 무슨 샷도 무슨 뭐라는데 막 알아들을 수 없는 막 이런 거 가져와서 먹는데, 뭐 한 병은 어마어마한 가격이더라고요. 근데 맛을 딱 보는데 저 같은 촌놈도 먹어보면 이거 맛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그걸 먹다 집에 갖고 또 7,000원짜리 G7을 딱 마시니까 이거 이제 어떡하지? 예. 그래서 뭐라고 메뉴를 할 거 없이 그렇게 해서 손혜원 의원과 함께 또 전국을 다니면서, 전국에 가는 곳마다 그런 데들을 다니면서 입맛이 너무 고급이 돼 갖고, 앞으로 그래서 요즘 이제 최근에 이제 의원실은 그만뒀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사포로 지금 혀를 밀고 있습니다. 미각을 잃으려고. 커피. 커피도요? 커피 예. 믹스 커피.
믹스 커피만 드세요. 그 유명한 일화인데 정청래 아침 8시에 출근하는 길에 지역 사무실에 들러서 믹스커피를 한 잔을 마시고 국회로 출근을 해서 믹스커피를 또 한 잔 마시고 점심을 먹고 믹스커피 한 잔 마시고 이제 요렇게 항상 패턴 항상 정해진 패턴 안에 사는데 이제 손혜원 의원은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커피를 자기가 직접 볶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들었어 누구한테 김모갑수 씨라고 한테 듣더니 로스팅의 세계가 있다고 하더니 무슨 또 갑자기 막 이렇게 큰 로스팅하는 기계를 뭐 사고 막 하더니 커피를 그날부터 볶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 실험 정신이 굉장히 강해요. 이과적인 체질인 분인데 오늘은 뭐 7분 동안 볶은 건데 오늘은 뭐 8분 동안 볶은 건데 이건 뭐 예가체프인데 이건 뭐 이디오피산이고 뭐고 해서 전 세계에 있는 커피를 막 다 이렇게 사다가 볶는데 본인이 마실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볶아갖고 이제 의원실에 갖다 놓고 강제로 뭐 먹여. 예, 강제로 먹이진 않지만 항상 질문이 있지. 갖다 놓으면 다음 날쯤 김보 맛이 어때? 그럼 이제 대답을 장문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의원님 맛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의원님 지난번에 볶으신 것에 비해서 한 3분 정도 더 볶았더니 산미가 좀 줄어들면서 깊은 맛이 올라오는 것이 예, 흙의 맛이 약간 느껴지고요. 그렇지. 역시 김보가 잘 알아. 이렇게 해서 그걸 그러니까 먹으면서 막 이제 적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이제 외워야 되니까 이번에 맛은 이런 맛이구나 해서 그 커피를 또 제가 한 3년을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커피 중에서 좀 원두도 외국에서 아주 비싸게 파는 한국에서는 굉장히 고가격대에 형성돼 있는 것을 생두로 미국에서 사다가 하겠죠. 본인이 직접 사다가 그걸 볶아서는 그냥 주는 법은 없고 예, 이게 비싼 거잖아요. 비싼 건데 나를 그냥 주는 건 아니고 탔는데 먹어볼래? 하고 이렇게 던진다든지 항상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집에도 둘이 결혼했으면 못 살아요. 너무 안 맞아 그런 아니 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아니, 남편 근데 우리 저- 남편은 우리 저- 믹스 커피만 마셔요. 그 소리 하지 저기 우리 손혜원 의원의 남편 되시는 분이 고향도 또 충남이고 식성도 꼭 예. 이래요. 식성도 된장찌개만 드시고 이게 파스타니 뭐 이런 말씀 거 길게 안 일체. 하시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적당하게 우리는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하여튼 이런 건 너무 달라. 그리고 솔직히 제가 불만 하나 얘기할게요. 이제 국회의원이 이제 당선됐는데 뭐 이렇게 뭘 해서 먹재요. 그래서 갔어. 솔직히 내가 먹기는 먹었는데 한 번도 안 먹어본 거 있잖아요. 이런 것만 잔뜩 갖다 놓고 나보고 맛있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잘 못 먹거든요 그런 거. 그리고 국밥 아니면 제가 안 먹어. 위스키 와인을 못 먹어요. 그래서 소맥만 마시거든요. 근데 그걸 따라주면서 계속 마시라고 그러는데 먹기는 먹었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웠었습니다 그때. 이제서야 근데 말씀드립니다. 내가 진짜 자랑할 거 하나 있어. 우리 정청래 의원님이 노래방을 되게 좋아하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우리 저기 저기 다 머리 숙였어. 녹색 숙여. 수그리 그 이 노래만 불러요. 그런다고 그래요. 저는 몰라 가본 적이 없어서. 그 노래방을 그렇게 좋아하고 일주일에 한 4번 가세요? 조선 때는 서너 번 갔어요 일주일에. 네. 근데 최근에는 몇 지금은 두세 달에 한 번. 번? 지금 힘 그래요? 딸려서 못 가요. 근데 제가 정청래 의원하고 노래방을 한 번도 안 갔어요. 한 번도. 그래서 저는 노래방을 우리 친구들이 있으면 내가 거짓말을 못 하겠고 내가 노래방을 싫어한다고 말을 못 하겠구나. 우리가 한때 노래방을 섭렵했던 적이 있는 친구들이라 근데 안 갔어요. 바깥 분간하고는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남편도 되게 좋아하는데 안 가요 저는. 응? 오늘 또 일이 많아요. 그래서 둘이 정말 취미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식성도 다르고 얼굴 크기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데 되게 잘 맞았어요. 서로 이렇게 속이지 않고 앞에서 이 얘기하고 뒤에서 저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제가 믿는 게 그냥 그대로예요. 정청래 의원은. 그러니까 제가 또 저는 국회의원을 하니까 아직 국회의원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양보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몇 번 약간 갈등이 있어서 화날 때가 있었거든. 근데 그 콩나물 국밥집을 한 7번째 갈 땐 진짜 화가 나더라고. 순두부 백반이라도 한번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그 파스타를 집에 먹자는 건 아니잖아. 그 집에 콩나물 비빔밥을 팔아요, 언니. 그 집에 요새?
원래 팔았어요. 근데 콩나물 국밥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짝 시켜. 요새는 이제 그때는 화가 났어요. 저 사람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나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나? 근데 최근에 한번 모임이 있다고 우리 이 구의원들하고 모임 있다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집에 가느냐 했더니 삼계탕 집이야. 제가 닭을 안 먹거든요. 제가 닭을 안 먹는 건 세상에 다 아는 사실이에요. 자기도 알아. 아 몰랐어요 진짜로. 몰랐어요. 그걸 몰랐다는 게 더 이상한 거야. 네, 몰랐어요. 삼계탕 집 그래서 안 갔어요. 아니 삼계탕을 못 먹을지는 몰랐어요 진짜. 의원님들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격정 토로로 넘어갑니까 분위기가 어째? 예. 의원님 이제 마무리 말씀을. 근데 예. 그 삼계탕집 전에도 지난번에 소영이 올라왔을 때 작년인가 거기 무슨 안주 술 저기 닭튀김 하는 집 갔었잖아. 그때도 기분 나빴어요 내가 진짜. 커튼 좀 내려주세요. 예. 그러니까 그게 보면은 근데 제가 익숙한 게 우리 남편이 그래요. 자기 먹던 것만 먹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다른 것도 먹는 척 하더니 웬걸 딱 돌아가더니 그냥 그렇게 먹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살아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이거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상대를 존중해줘야지 나도 존중받지 생각이 들어서 이미 내려놓고 버린 건데 여기서 또 강적을 또 만난 거야 제가. 그러니까 한 번 내가 내려놨기 때문에 되게 쉬웠어요 그 다음은. 그래서 맞춰가면서. 콩나물 국밥이 이렇게 우리 둘 사이에 문제가 될지 몰랐어요. 마무리가 굉장히 이상하게 됐는데요. 콩나물밥 얘기 왜 해갖고. 자, 그 두 분 앞으로 좀 서시고요. 자, 오늘 의정보고에 끝까지 이렇게 남아서 자리를 메꿔 주실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두 분 큰절 한번 하시고 힘차게 박수 쳐주시는 것으로 오늘 의정보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꼽 인사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밖에서 사진 찍어주실 거죠? 네, 이제 마지막 남은 5개월 반 정말 또 최선을 다해서 이 정도는 안 돼도 요거 반 정도 되는 책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